안녕하세요. 아하 요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41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 기출문제 분석 실전 모의고사 54탄 실기시험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합쳐 총 80문제가 출제되며 시험시간은 90분입니다. 필기시험은 1번부터 35번까지 35문제 중 21문제 이상을 맞아야 합격입니다. 실기시험은 36번에서 80번까지 45문제 중 27문제 이상을 맞아야 합격입니다. 필기도구 준비하시고요. 실기시험 45문제 시작합니다. 긴장하시고 풀어보세요. 문제풀이 시작! (36번)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식탁에 앉아서 같이 생선 가시를 제거한다. 같이 제거하면 안 되죠? 생선 등의 가시뼈는 미리 제거한다. 2. 사용하기 편하도록 가벼운 숟가락을 준비한다. 가벼우면 안 되고요.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준비한다. 약간 무거운 숟가락. 손잡이가 크거나 손잡이에 고무를 붙인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주어서 숟가락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준다. 3. 음식을 거부할 때는 갈아서 한꺼번에 먹인다. 안 됩니다. 치매 대상자가 식사를 하지 않으려고 할 때 6가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 입안에 상처가 있는가? 두 번째, 틀니가 잘 맞지 않는가? 세 번째, 복용하는 약이 부작용으로 식욕이 떨어진 것인가? 네 번째, 대상자가 수저의 사용법을 잊었는가? 다섯 번째, 시력에 문제가 있어 음식에 혼란을 느끼는가? 여섯 번째, 음식에 대한 인식이 불가능한 상태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4. 평소에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식사하게 한다. 식사할 때 드라마를 보면 안 되겠지요? 텔레비전을 끄고 안정된 식사 분위기를 조성한다. 5. 의치가 느슨하면 의치를 빼고 식사하게 한다. 맞습니다. 의치가 잘 맞지 않으면 식사 도중 음식을 삼킬 때 의치가 식도로 같이 넘어가거나 기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잘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느슨한 경우에는 끼지 못하게 한다. 36번의 정답은 5번. 의치가 느슨하면 의치를 빼고 식사하게 한다. (37번) 삼킴 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삼킴 장애란 연하 장애와 같은 의미로 음식물을 입에서 식도로 통과시켜 삼키는 기능에 문제가 생긴 것을 말합니다. 1. 밥은 국에 말아먹인다. 아니죠? 밥을 국이나 물에 말아먹이지 않는다. 2. 떠먹는 형태의 유제품을 먹인다. 맞습니다. 유제품류는 마시는 형태보다 떠먹는 형태를 선택한다. 3. 과일은 건더기 없이 주스로 먹인다. 아니죠? 과일류는 부드러운 과육을 잘게 잘라 먹거나 숟가락으로 긁어 먹는다. 4. 식사 중간에 물을 자주 마시게 한다. 아닙니다. 음식을 삼키기 쉽게 국이나 물, 차 등으로 먼저 목을 축이고 음식을 먹게 한다. 5. 채소는 신맛이 강한 소스를 뿌려 먹인다. 아니죠? 신맛이 강한 음식은 침을 많이 나오게 하여 살에 들릴 수 있으니 주의한다. 37번의 정답은 2번. 떠먹는 형태의 유제품을 먹인다. (38번) 대상자의 경구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경구약이란 입으로 먹는 약을 말합니다. 1. 가루약은 음식에 섞어서 제공한다. 아니죠? 가루약은 두 가지 방법으로 제공한다. 첫 번째, 숟가락을 사용하여 약간이 물에 녹인 후 투약한다. 두 번째, 바늘을 제거한 무침 주사기를 이용하여 무침 주사기 녹인 가루약을 흡인하여 입안으로 조금씩 주입한다. 2. 약을 전부 삼켰는지 입안을 확인한다. 맞습니다. 입을 벌리게 하거나 질문을 하여 전부 투약되었는지 확인한다. 3. 금식을 하고 있으면 혈압약 복용을 중단한다. 중단하면 안 되죠? 금식인 경우에도 혈압약 등 매일 투약해야 하는 약물은 반드시 투약해야 한다. 4. 알약이 빠르게 흡수되도록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제한한다 아닙니다. 물을 충분히 제공하여 약을 잘 삼키고 위장관에서 잘 흡수되게 한다. 5. 약물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복용량을 줄인다. 아니죠? 약물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38번의 정답은 2번. 약을 전부 삼켰는지 입안을 확인한다. 39번. 대상자에게 투여할 물약을 준비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색이 변한 물약은 흔들어서 따른다. 아니죠? 버린다. 색이 변한 물약은 버린다. 2. 계량컵을 눈높이 아래에 놓고 따른다. 눈높이 아래에 놓고 아닙니다. 눈높이로 들고 계량컵을 눈높이로 들고 따른다. 3. 약병 뚜껑은 안쪽이 바닥을 향하도록 놓는다. 바닥 아니고요. 위를 약병 뚜껑은 안쪽이 위를 향하도록 놓는다. 4. 약 이름 라벨이 붙어있는 쪽을 잡고 따른다. 맞습니다. 라벨이 젖지 않도록 용액병이 라벨이 붙은 쪽을 잡고 라벨이 반대쪽 방향으로 용액을 따른다. 5. 병 입구 안쪽을 손으로 닦은 후 뚜껑을 닫는다. 손으로 닦으면 안 됩니다. 병 안쪽에 손이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약병 안으로 세균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39번의 정답은 4번. 약 이름 라벨이 붙어있는 쪽을 잡고 따른다. 40번. 양쪽 귀에 통증이 있는 대상자에게 귀약을 점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 투여한다. 똑바로 누운 자세 아니고요. 치료할 귀를 위쪽으로 하여 치료할 귀를 위쪽으로 하여 투여한다. 2. 약을 냉장고에서 꺼내 바로 투여한다. 냉장고에서 꺼내 바로 투여하면 너무 차갑겠죠? 귀약이 너무 차거나 뜨거우면 뇌를 자극하여 오심, 구토, 어지러움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손으로 약병을 따뜻하게 하거나 약병을 잠깐 온수에 담근 뒤 투여한다. 3. 귀를 후하방으로 잡아당긴 후 투여한다. 후하방 아닙니다. 후상방. 귓바퀴를 후상방으로 잡아당겨 약물 투여가 쉽도록 한 후 측면을 따라 정확한 방울수의 약물을 점적한다. 4. 귀약 투여 후 솜을 이관 내에 꼭 끼워 눌러준다. 아니죠? 작은 솜을 15에서 20분 동안 귀에 느슨하게 끼워 놓았다 제거한다. 5. 한쪽 귀에 약을 넣고 5분간 같은 자세로 있게 한다. 맞습니다. 귀 입구를 잠깐 부드럽게 눌러주고
약 5분간 누워있도록 한다. 40번의 정답은 5번. 한쪽 귀에 약을 넣고 5분간 같은 자세로 있게 한다. 41번. 침대에서 누워 지내는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은 1. 배변 후 물티슈로 닦고 바로 옷을 입힌다. 바로 옷을 입히면 안 되겠죠? 물기가 남아있으면 대상자의 피부가 짓무르거나 피부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줘야 합니다. 따라서 1번은 배변 후 물티슈로 닦은 후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준다. 2. 뒷처리할 때 뒤쪽에서 앞쪽으로 닦아준다. 반대로 됐죠? 배변 후 뒷처리를 할 때는 앞쪽에서 뒤쪽으로 닦아 감염을 예방한다. 3. 항문이 변기 중앙에 위치하도록 되어준다. 맞습니다. 4. 배에 힘을 주기 쉽도록 침대 머리를 낮춰준다. 낮추면 안 되겠지요? 올려준다. 침대를 올려주어 대상자가 배에 힘을 주기 쉬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5. 배설물에 피가 섞여 나오면 대상자에게 확인시킨 후 버린다. 안됩니다.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배설물에 이상이 있는 것은 건강상의 이상 징후이므로 배설물을 버리지 말고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직접 보여주거나 그 양상, 색깔, 냄새, 특성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 보고해야 한다. 41번의 정답은 3번. 항문이 변기 중앙에 위치하도록 되어준다. 42번. 스스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화장실 문 앞에 작은 매트를 깔아준다. 치워야죠. 치운다. 화장실까지 가는 길에 불필요한 물건이나 발에 걸려 넘어질 우려가 있는 물건을 치워 넘어지지 않게 한다. 2. 배변을 마칠 때까지 옆에서 붙잡아준다. 아니죠? 질문에서 스스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입니다. 대상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하게 하는 것이 대상자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자립심을 키워줄 수 있다. 3.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화장실 조명을 어둡게 한다. 어둡게 아니고요. 밝게 한다. 화장실은 밝고 바닥에 물기가 없게 하여 미끄러지지 않게 해야 한다. 4. 변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하여 필요시 잡을 수 있게 한다. 맞습니다. 5. 화장실 문을 열어두어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한다. 열어두어 아니죠? 배설할 때 배설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게 가려주어 프라이버시를 배려한다. 화장실에는 응급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응급벨을 설치한다. 42번의 정답은 4번. 변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하여 필요시 잡을 수 있게 한다. 43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은 1. 소독약으로 세척할 수 있는 이동변기를 사용한다. 맞습니다. 물로 세척을 하거나 소독약으로 소독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2. 이동변기를 대상자의 왼쪽에 놓는다. 이동변기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놓아야 합니다. 건강한 쪽. 질문에서 왼쪽 편마비라고 했기 때문에 건강한 쪽은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죠. 오른쪽. 이동변기를 대상자의 오른쪽에 놓는다. 3. 이동변기 앞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앞에 아니고요. 밑에입니다. 밑에.
안전을 위해 변기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어 대상자가 변기에 앉을 때 흔들리지 않게 한다. 4. 이동변기 높이를 침대보다 높게 한다. 높게 하면 안 되죠? 같게 해야 합니다. 이동변기 높이를 침대 높이와 같도록 맞춘다. 5. 이동변기를 하루에 한 번 세척한다. 하루에 한 번 아니고요. 배설 후 매번 깨끗이 씻어 배설물이 남아있거나 냄새가 나지 않게 한다. 43번의 정답은 1번. 소독약으로 세척할 수 있는 이동변기를 사용한다. 44번. 기저귀가 젖었을 때 즉시 갈아주어야 하는 이유는 습기로 인한 피부 손상, 습기로 인한 피부 손상, 미생물 번식 등이 욕창이 관련 요인이다. 욕창이 관련 요인이다. 1. 변비 완화 아니죠? 2. 욕창 예방 맞습니다. 습기로 인한 피부 손상이 욕창이 관련 요인이므로 기저귀가 젖었을 때는 즉시 갈아주어야 합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치질 예방 관련 없고요. 4. 요실금 예방 관련 없죠? 5. 요실금 완화도 관련 없습니다. 44번의 정답은 2번 욕창 예방. (45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의 소변 주머니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유치도뇨관이란 흔히 소변줄이라고 합니다. 1. 소변량과 색깔을 하루에 한 번 확인한다. 아닙니다. 두세 시간마다 소변량과 색깔을 두세 시간마다 확인한다. 2. 소변주머니를 방광 위치보다 높게 두지 않는다. 맞습니다. 소변주머니가 높이 있으면 소변이 역류하여 감염이 원인이 된다. 따라서 소변주머니를 방광 위치보다 높게 두지 않는다. 3.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을 때에는 침상에서 안정을 취한다. 아닙니다.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어도 침대에서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으며 보행도 할 수 있음을 대상자에게 알려준다. 4. 금기사항이 없는 한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제한한다 아니죠? 권장한다. 금기사항이 없는 한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5. 유치도뇨관이 막히면 요양보호사는 유치도뇨관의 교환 또는 삽입을 할 수 있다. 아닙니다. 할 수 없다. 요양보호사는 유치도뇨관의 교환 또는 삽입, 방광세척 등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방문 간호사가 하거나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연계한다. 45번의 정답은 2번. 소변주머니를 방광 위치보다 높게 두지 않는다. (46번) 대상자의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뜨거운 물에 삶아서 소독한다. 아닙니다. 의치는 뜨거운 물에 삶거나 표백제에 담그면 안 된다. 변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깨끗한 휴지에 싸서 보관한다. 아니죠. 뚜껑이 있고 물이 담긴 용기에 넣어 보관한다. 뚜껑이 있고 물이 담긴 용기에 넣어 보관한다. 3.
취침 전에 의치를 세척하여 다시 끼워준다. 아니죠? 빼서 보관한다. 빼서 보관한다. 잇몸 압박 자극을 해소하기 위해 자기 전에는 의치를 빼서 보관한다. 4. 의치 세정제가 없으면 주방 세제로 세척한다. 맞습니다. 의치를 세척할 때는 의치 세정제를 사용하고 주방 세제를 대신 사용할 수 있다. 5. 전체 의치를 뺄 때는 아래쪽을 먼저 빼준다. 아래쪽 아니고요. 위쪽입니다. 위쪽. 전체 의치를 뺄 때에는 위쪽을 먼저 빼준다. 46번의 정답은 4번. 의치 세정제가 없으면 주방 세제로 세척한다. 47번. 침상에서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린스를 한 후 따뜻한 물로 헹군다. 맞습니다. 린스를 한 후 따뜻한 물로 머리를 충분히 헹군다. 2. 손톱을 이용하여 두피를 마사지한다. 손톱 아니지요? 손가락 끝. 머리와 두피를 손톱이 아닌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한 후 헹군다. 3. 두피에 염증이 있으면 두피 보호제를 바른다. 아닙니다.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한다. 모발과 두피에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한다. 4. 대상자의 어깨가 침대 모서리에 오도록 한다. 어깨 아니죠? 머리가. 베개를 치우고 침대 모서리에 머리가 오도록 몸을 비스듬히 한다. 5. 머리를 감긴 후 남은 물기는 자연 건조되게 한다. 자연 건조 아니고요. 남아있는 물기를 마른 수건으로 제거한 후 헤어 드라이어로 머리를 말린다. 헤어 드라이어. 머리를 감긴 후 남아있는 물기를 마른 수건으로 제거한 후 헤어 드라이어로 머리를 말린다. 47번의 정답은 1번. 린스를 한 후 따뜻한 물로 헹군다. 48번. 대상자의 손발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손톱은 둥글게 자른다. 맞습니다. 손톱은 둥글게, 발톱은 일자로 자른다. 2. 손은 시원한 물에 담근 후 씻긴다. 시원한 물 아니고요. 따뜻한 물입니다. 따뜻한 물. 따뜻한 물을 대야에 담은 후 손과 발을 10 내지 15분간 담가 온기를 느끼게 한다.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이물질을 쉽게 제거할 수 있다. 3. 발가락 사이는 알코올로 닦아준다. 알코올 아니죠? 비누를 이용해 손가락 발가락 사이를 씻은 뒤 헹군다. 4. 각질 제거를 위해 모직 양말을 신긴다. 아닙니다. 피부에 자극을 주는 침구나 모직이류 등은 피하고 면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면 양말을 신긴다 해야 맞습니다. 면 양말. 5. 바리티누는 손톱깎이로 제거해준다. 안되죠?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한다. 손톱이나 발톱이 살 안쪽으로 심하게 파고들었거나 발톱 주위 염증이나 감염 등 이상이 있을 경우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한다. 48번의 정답은 1번. 손톱은 둥글게 자른다. 49번.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여 머리를 청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두발 전용 세정제란 즉시 사용할 수 있고 물이 없어도 머리카락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세정제를 말합니다. 1.
거품을 머리에 발라 손톱으로 마사지한다. 아닙니다. 머리에 발라, 머리에 발라. 거품이 나도록, 거품이 나도록. 손톱으로 아니고요. 손가락 끝으로,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한다. 머리에 발라 거품이 나도록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한다. 2. 세정제를 머리에 바르고 30분 후에 닦아낸다. 아니죠? 세정제를 머리에 바르고 거품이 나도록 머리를 마사지한다. 3. 세정 후 마른 수건으로 머리를 충분히 닦아 말려준다. 맞습니다. 4. 세정제를 손에 적셔 충분히 거품을 낸 후 머리에 바른다. 아니죠? 세정제를 머리에 발라 거품이 나도록 머리를 마사지한다. 5. 모발이 많이 더러운 경우 세정제를 물에 타서 사용한다. 아닙니다. 같은 방법으로 반복하여 사용한다. 반복하여 사용한다. 모발이 많이 더러운 경우 같은 방법으로 반복하여 사용한다. 49번의 정답은 3번. 세정 후 마른 수건으로 머리를 충분히 닦아 말려준다. (50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가 없는 상의를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옷을 입고 벗는 순서는 건벗마잇만 하시면 됩니다. 건벗, 마잇, 건벗. 벗을 때는 건강한 쪽 먼저. 마잇, 입을 때는 마비된 쪽 먼저. 질문에서 입히는 순서를 묻고 있죠. 마잇, 입을 때는 마비된 쪽 먼저. 마비된 쪽 먼저 입힌다. 마비된 쪽은 질문에서 오른쪽 편마비라고 했기 때문에 오른쪽이죠. 오른쪽. 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오른팔 먼저 오고요. 중간에 머리가 옵니다. 단추가 없는 상이죠. 머리 가운데 오고요. 왼팔이 나중에 오지요. 정답은 5번. 오른팔, 머리, 왼팔. (51번) 다음 그림과 같이 휠체어를 자동차의 트렁크로 옮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신속하고 빠르게 들어올린다. 아닙니다. 천천히 안정되게 들어올린다. 2. 팔을 앞으로 뻗어 들어올린다. 아니죠. 휠체어를 최대한 몸 가까이에서 잡고 들어올린다. 3. 다리를 모아 지지면을 좁혀 들어올린다. 다리를 모아 아니고요. 다리를 적당히 벌리고 서서 지지면을 넓히고 들어올린다. 4. 허리를 펴고 무릎을 굽혔다 펴면서 들어올린다. 맞습니다. 5. 발을 움직이지 않고 허리를 회전하여 들어올린다. 반대로 됐죠? 허리를 돌리지 말고 발을 움직여 들어올린다. 51번의 정답은 4번. 허리를 펴고 무릎을 굽혔다 펴면서 들어올린다. (52번) 침대에 걸터 앉아 있는 대상자를 일으켜 세우는 순서로 옳은 것은? 첫 번째, 대상자의 발목을
무릎 위치보다 뒤쪽에 놓게 한다. 두 번째, 라, 상체를 앞으로 숙이게 한다. 세 번째, 다, 얼굴이 무릎 위치보다 앞쪽에 오게 한다. 네 번째, 나, 일어서면서 숙여진 상체를 펴게 한다. 52번의 정답은 5번, 갈아타나. 53번, 대상자의 보행을 도울 때 보행 벨트를 사용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첫 번째, 가, 보행 벨트의 안전 잠금을 위한 벨트, 끈, 패드, 손잡이, 바느질 상태를 확인한다. 두 번째, 라, 대상자의 허리 부분에 벨트를 묶는다. 세 번째, 다, 보행 전에 끈이나 벨트가 풀리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네 번째, 나,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불편한 쪽 뒤에 서서 벨트 손잡이를 잡고 이동한다. 53번의 정답은 5번, 갈아타나. 54번, 대상자가 타고 있는 휠체어를 지그재그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상자의 체중이 많이 나갈 때. 두 번째, 경사도가 큰 경우 휠체어를 지그재그로 이동해야 한다. 1. 문턱을 넘을 때 아니죠? 2. 엘리베이터를 탈 때 아닙니다. 3. 도로턱을 내려갈 때 아니고요. 4.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아닙니다. 5. 경사가 급한 오르막길을 갈 때 맞습니다. 경사도가 큰 경우지요. 경사가 급한 경우. 경사가 급한 오르막길을 갈 때는 지그재그로 밀고 올라간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경사가 급한 내리막길을 갈 때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두 가지 경우가 있죠. 54번의 정답은 5번. 경사가 급한 오르막길을 갈 때. 55번. 그림과 같은 목욕 리프트를 선정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목욕 리프트란 입욕 시 높낮이를 조절하여 목욕을 보조하는 용품을 말합니다. 1. 철제로 된 것. 철제 아니죠? 녹이 슬지 않는 재질. 녹이 슬지 않는 재질로 된 것. 물속에서 사용되므로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 2. 등받이 각도가 고정된 것. 아닙니다. 조절되는 것. 편안한 자세로 목욕할 수 있도록 등받이 각도가 조절되어야 한다. 3. 충전용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 맞습니다. 감전 예방을 위해 충전용 배터리만 목욕 리프트의 전원으로 사용해야 한다. 4. 높낮이가 수동으로 조절되는 것. 수동 아닙니다. 자동. 높낮이가 자동으로 조절되어야 한다. 5. 콘센트에 전원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 안됩니다. 감전 예방을 위해 충전용 배터리만 목욕 리프트의 전원으로 사용해야 한다. 55번의 정답은 3번. 충전용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
56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생활공간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는? 안전손잡이는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자주 왕래하는 장소에 손잡이를 달아 대상자의 자립성을 높여주는 도구이며 대상자의 자립성을 높여주는 도구이며 대상자가 신체 균형을 유지하는데 신체 균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어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용품이다. 1번. 근력과 지구력 증진 아닙니다. 2. 심장과 폐기능 향상 관련 없죠? 3. 유연성과 신장성 향상 아니고요. 4. 스트레칭과 유산소 운동 증진 관련 없습니다. 5. 자립성 향상과 신체 균형 유지 자립성 향상 자립성을 높여주는 도구이며 맞습니다. 신체 균형 유지 신체 균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5번이 정답이죠? 56번의 정답은 5번. 자립성 향상과 신체 균형 유지. 57번. 대상자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물품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카테터 등 고무 제품은 햇볕에 말린다. 햇볕 아니지요? 그늘에서 말린다. 카테터 등 고무 제품은 15분 이상 끓인 후 쟁반에 널어서 그늘에서 말린다. 2. 사용한 물품은 모아서 한꺼번에 소독한다. 모아서 한꺼번에 아닙니다. 사용한 물품은 깨끗이 씻어 소독한다. 3. 가래가 담긴 흡인병은 주 1회 깨끗이 닦는다. 주 1회 아니고요. 1일 1회 이상, 1일 1회 이상. 가래가 담긴 흡인병은 1일 1회 이상 깨끗이 닦는다. 4. 혈액이 묻은 물품은 더운 물로 닦고 찬물로 헹군다. 반대로 됐죠? 혈액이 묻은 물품은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군다. 5. 사용한 카테터는 분비물이 빠지도록 물에 담가둔다. 맞습니다. 57번의 정답은 5번. 사용한 카테터는 분비물이 빠지도록 물에 담가둔다. 58번. 시설에서 전기사고에 대비하여 안전수칙을 지킨 경우는 1. 플러그를 뽑을 때 전선을 잡고 뽑는다. 전선 아니죠? 플러그를 꼭 잡고 뽑는다. 플러그를 꼭 잡고 똑바로 빼야 코드와 플러그가 손상되지 않는다. 2. 전원이 켜진 전기기구를 물로 세척한다. 안됩니다. 전기기구 물품 세척 시나 수선 시에는 절대 전기를 연결하지 않는다. 3. 의료기기는 접지용 3핀 플러그를 사용한다. 맞습니다. 4. 전선이 벗겨진 경우 청테이프로 붙여 사용한다. 아니죠? 전선이 벗겨진 경우 사용하지 않는다. 5. 하나의 콘센트에 전기 코드 여러 개를 이어서 사용한다. 안됩니다. 하나의 콘센트에 전기 코드 여러 개를 이어서 사용하지 않는다. 58번의 정답은 3번. 의료기기는 접지용 3핀 플러그를 사용한다.
59번. 대상자의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통이 넓은 바지를 입힌다. 통이 넓은 아니죠? 헐겁게 늘어지거나 긴 옷은 가구나 문고리 등에 걸릴 수 있으므로 피한다. 2. 복도 바닥을 왁스로 닦는다. 왁스 아니죠? 화장실이 타일 바닥, 방과 거실이 장판, 마룻바닥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하지 근력 강화 운동을 시킨다. 낙상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 근력 강화를 위해 꾸준히 운동한다. 4. 취침 시 침대 난간을 내려놓는다. 내려놓으면 안 되겠죠? 올린다. 침대는 난간이 있는 노인용 침대를 이용하여 난간을 올리고 취침하게 한다. 5. 취침 시 침대 높이를 대상자의 허리 높이로 조절한다. 아니죠? 취침 시 침대 높이를 최대한 낮춘다. 59번의 정답은 3번. 하지 근력 강화 운동을 시킨다. 60번. 제가 대상자의 식사를 준비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음식이 뜨거울 때 간을 맞춘다. 뜨거울 때 아닙니다. 음식이 뜨거우면 짠맛을 제대로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음식이 뜨거울 때 간을 맞추지 않는다. 2. 멸치와 표고버섯으로 국물을 만든다. 맞습니다. 지나치게 맵거나 자극적이지 않도록 순한 맛으로 부드럽게 조리하여 제공하며 우리 전통 음식의 양념과 조리법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3. 생선은 오래 굽고 육류는 기름에 튀긴다. 아니죠? 생선은 오래 구우면 수분이 모두 빠져나가 딱딱해지기 때문에 적당히 굽는다. 기름에 튀긴다도 아닙니다. 노인은 지방질이 소화력이 낮기 때문에 기름기가 적은 조리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엿과 설탕 같은 단당류로 음식을 조리한다. 엿과 설탕 같은 단당류는 피한다. 당질 대사 능력이 저하되어 당뇨병 발생이 우려되므로 설탕이나 과당과 같은 단순당이 많은 음식은 피하고 식이섬유나 전분이 풍부한 채소와 잡곡밥 등이 복합 당질을 이용한다. 5. 음식은 한꺼번에 만들어두고 조금씩 제공한다. 아니죠? 혼자 사는 대상자의 경우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양만큼씩 나누어 준비해둔다. 60번의 정답은 2번. 멸치와 표고버섯으로 국물을 만든다. 61번. 대상자의 옷을 세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속옷을 삶을 때는 뚜껑을 열고 삶는다. 열고 아니죠? 덮고. 뚜껑을 열고 삶으면 옷감이 상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뚜껑을 덮고 삶아야 한다. 2. 세탁물은 비눗물을 탈수한 후에 헹군다. 맞습니다. 시간과 물을 절약하기 위해 헹구기 전에 세탁물의 비눗기를 먼저 탈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3. 탈수 시간을 길게 하여 건조 시간을 줄인다. 길게 하여 아니죠? 탈수 시간은 의류에 따라 조절해야 하며 지나친 탈수는 주름이나 의류 손상이 원인이 되므로 소재나 의류에 따라 탈수 시간을 선택한다. 4. 땀이 밴 청바지는 락스에 담갔다가 세탁한다. 아닙니다. 땀은 재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다. 땀이 묻은 부위를 두 장이 수건 사이에 끼우고 두드려 땀이 수건으로 옮겨가게 한 다음 세제로 세탁한다. 5. 립스틱 얼룩은 초벌 세탁 후 아세톤을 묻혀 지운다. 아닙니다. 립스틱 얼룩은 두 가지 방법으로 지우는데요. 첫 번째, 클렌징 폼으로 얼룩 부분을 살살 문질러
따뜻한 물로 헹구거나 따뜻한 물. 자, 따뜻한 물로 헹구거나. 두 번째, 립스틱 자국 위에 버터를 살짝 묻혀. 버터를 살짝 묻혀 톡톡 두드린 후 화장솜에 아세톤을 묻혀서 화장솜에 아세톤을 묻혀서 버터와 얼룩을 지운 후 중성세제로 세탁한다. 중성세제. 61번의 정답은 2번. 세탁물은 비눗물을 탈수한 후에 헹군다. 62번. 일상생활이 어려운 재가 대상자를 위해 요양보호사가 대행할 수 있는 업무는?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외출시 동행. 두 번째, 일상 업무 대행이 있습니다. 일상 업무 대행.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질문에서는 요양보호사가 대행할 수 있는 업무를 묻고 있죠. 두 번째, 일상 업무 대행에 관해서 묻고 있습니다. 일상 업무 대행이란 물품 구매, 약 타기, 은행, 관공서 가기 등을 대신해 주는 것이다. 대신해 주는 것이다. 1. 텃밭 가꾸기 아니죠? 2. 관공서 방문, 관공서 가기 등을 대신해 주는 것이다.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3. 애완견 돌보기 아닙니다. 4. 제사 음식 준비 아니죠? 5. 건강검진 아니고요. 62번의 정답은 2번. 관공서 방문. 63번. 휠체어를 이용하는 치매 대상자의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은? 1. 방문은 어두운 색으로 칠한다. 어두운 색 아니죠? 밝은 색으로 칠한다. 치매 대상자는 시력이 약화되어 있고 비슷한 색깔을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에 난간, 출입구 및 난로 주변에는 밝은색 야광 테이프를 붙이는 것이 좋다. 2. 밤에도 낮처럼 환하게 불을 켜둔다. 아닙니다. 치매 대상자가 시간을 잘 인지하도록 낮에는 밝게 하고 밤에는 밝지 않게 한다. 3. 1층보다는 2층에 위치한 방으로 배정한다. 반대로 됐죠? 2층보다는 1층에 위치한 방으로 배정한다. 치매 대상자의 방은 위생적이고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배치하되 2층보다는 1층이 좋다. 4. 투명한 유리 출입문을 설치하여 깨끗하게 관리한다. 투명한 아니죠? 유리문이나 큰 유리창에는 눈높이에 맞춰 그림을 붙여 유리라는 것을 알게 한다. 5. 앉은 자세에서 손이 닿게 옷걸이 높이를 조절한다. 맞습니다. 63번의 정답은 5번. 앉은 자세에서 손이 닿게 옷걸이 높이를 조절한다. 64번. 치매 대상자가 반복적으로 서랍 안의 물건을 꺼내어 헝클어 놓을 때 대처 방법은? 1. 서랍을 자물쇠로 잠근다. 적절하지 않죠? 반복적인 행동이 해가 되지 않으면 무리하게 중단시키지 말고 그냥 놔두어도 된다.
2. 다른 서랍장으로 교체한다. 아닙니다. 반복 행동에 대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 3. 헝클어진 물건을 정리하게 한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치매 대상자의 주의를 환기한다. 4. 고구마 순을 같이 다듬자고 한다. 적절한 방법이지요? 콩 고르기, 나물 다듬기, 빨래 개기 등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제공한다. 5. 행동을 멈추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아닙니다. 반복되는 행동을 억지로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 64번의 정답은 4번. 고구마 순을 같이 다듬자고 한다. 65번. 치매 대상자의 음식 섭취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배회가 있는 대상자는 섭취 열량을 줄인다. 아닙니다. 늘린다. 배회 등이 심하여 활동이 많은 경우 섭취량을 늘려 열량 섭취와 배설이 균형을 맞춘다. 2. 특정 음식을 좋아하면 계속 그 음식을 준다. 안됩니다. 치매 대상자의 영양실조와 비만을 예방한다. 3. 배고픔을 호소할 때마다 음식을 충분히 준다. 아니죠? 먹은 그릇을 확인시키고 먹었다는 것을 달력에 스스로 표시하게 한다. 4. 손잡이가 작고 가벼운 숟가락을 사용하게 한다. 아닙니다. 손잡이가 크고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사용하게 한다. 손잡이가 크거나 손잡이에 고무를 붙인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주어서 숟가락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준다. 5. 치매 말기에는 갈거나 으깬 걸쭉한 음식을 준다. 맞습니다. 65번의 정답은 5번. 치매 말기에는 갈거나 으깬 걸쭉한 음식을 준다. 66번. 치매 대상자가 잠옷을 벗으려 하며 초조하게 복도를 배회하고 있을 때 대처 방법은 옷을 벗으려고 하거나 옷을 벗으려고 하거나 서성이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행위는 안절부절 못하는 행위는 대상자가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 보이는 대상자가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 보이는 비언어적 신호입니다. 비언어적 신호입니다. 1. 침실을 바꾸어준다. 관련 없죠? 2. 창문을 열어 환기한다. 관련 없습니다. 3. 라디오를 크게 틀어준다. 아니죠? 4. 복도 조명을 어둡게 한다. 아니고요. 5. 잠옷이 젖었는지 확인한다. 맞습니다. 66번의 정답은 5번. 잠옷이 젖었는지 확인한다. 67번. 최근에 입소한 치매 대상자가 2, 3일간 밤에 잠을 자지 않을 때 대처 방법은 1. 따뜻한 홍차를 제공한다. 아니죠? 밤에는 홍차를 금한다. 커피, 홍차, 녹차 등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를 줄이거나 오후에는 금한다. 2. 경쾌한 음악을 틀어준다. 경쾌한 음악을 틀면 잠이 더 안 오겠죠? 침실의 온도와 소음 조절, 적합한 침구 마련 등으로 잠자리를 편안하게 한다. 3. 밤에 충분히 운동하게 한다. 아닙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적절한 양의 운동을 한다. 4. 낮 동안의 수면 상태를 파악한다.
맞습니다. 낮에 잠을 자서 밤에 잠이 안 오는 것인지 낮 동안의 수면 상태를 파악해야죠. 밤잠을 설치게 되므로 낮잠을 자지 않는다. 5.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한다. 아닙니다. 과식을 하면 숙면이 어려우므로 저녁에 과식하지 않는다. 67번의 정답은 4번. 낮 동안이 수면 상태를 파악한다. 68번. 다음 사례에서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시설에서 낮 동안 잘 지내던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오늘 수고하셨어요. 저는 퇴근합니다. 라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 해질녘이 나오면 석양증후군에 대한 대처 방법을 묻는 문제입니다. 석양증후군이란 해질녘이 되면 더욱 혼란해지고 불안정하게 의심 및 우울 증상을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1. 박자가 빠른 음악을 틀어준다. 빠른 음악 아닙니다. 차분한 음악, 차분한 음악을 틀어준다. 따뜻한 음료수, 등 마사지, 음악 듣기 등이 잠드는 데 도움이 된다. 2. 요양시설이라 나갈 수 없다고 설득한다. 아니죠? 대상자를 밖으로 데려가 산책을 한다. 맑은 공기는 정신을 맑게 하고 치매 대상자의 들뜬 마음을 가라앉힌다. 3. 조명을 흐릿하게 하여 밤이라는 것을 알린다. 아닙니다. 조명을 밝게 한다. 밝게 한다. 4.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아. 갈 수 없다고 말한다. 아니죠? 해질녘에는 요양보호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치매 대상자와 함께 있는다. 5. 대상자가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켜준다. 좋은 방법이지요? 텔레비전을 켜놓거나 조명을 밝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68번의 정답은 5번. 대상자가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켜준다. 69번. 음악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치매 대상자가 시끄럽다며 갑자기 욕을 하고 소리를 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파괴적 행동에 대한 대처 방법을 묻는 문제입니다. 1. 노래에 맞춰 춤을 추게 한다. 아닙니다. 치매 대상자가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중이면 활동을 중지시키고 가능한 한 다른 자극을 주지 않는다. 2. 방해가 되니 조용히 하라고 한다. 아니죠? 온화하게 이야기하고 치매 대상자가 당황하고 흥분되어 있음을 이해한다는 표현을 한다. 3. 바람을 쐬고 오라고 밖으로 내보낸다. 혼자 내보내면 안 됩니다. 파괴적 행동은 고집스러움이나 심술을 부리려는 의도가 아니라 치매에 의한 증상임을 이해하여야 한다. 4. 텃밭에 있는 채소에 물을 주자고 한다. 맞습니다. 천천히 치매 대상자의 관심 변화를 유도한다. 5. 프로그램 진행 규칙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한다. 아니죠? 치매 대상자가 혼돈하지 않도록 한 번에 한 가지씩 제시하거나 단순한 말로 설명해야 합니다. 69번의 정답은 4번. 텃밭에 있는 채소에 물을 주자고 한다. 70번. 제가 치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밤에 전화해서 외롭다며 성적 농담을 할 때 대처 방법은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고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고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현한다. 1.
화를 내며 전화를 끊어버린다. 화를 내며 아닙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야겠죠? 2. 가족을 바꿔달라고 하여 항의한다. 아니죠.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야 합니다. 3. 통화 내용을 녹음하여 보상을 요구한다. 물질적 보상을 요구하면 안 되겠죠. 4. 이런 전화는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맞습니다.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현한다. 4번이 정답이지요? 5. 문제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대상자에게 간다. 절대 안 됩니다. 70번의 정답은 4번. 이런 전화는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71번) 냇물소리나 새벽닭 울음소리 등 청각을 활용한 인지자극 훈련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빗소리나 개구리 울음소리 등 개구리 울음소리 등 청각적 자극은 집중력, 기억력을 자극할 수 있고 이 소리를 듣고 지난 일을 이야기한다면 언어 능력, 진압력까지 자극한다고 할 수 있다. 1. 공감력 증대 아닙니다. 2. 계산력 증진 아니고요. 3. 억제력 향상 관련 없고요. 4. 진압력 강화 진압력까지 자극한다고 할 수 있다. 진압력 강화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5. 친화력 확대 아니죠. 71번의 정답은 4번 진압력 강화. (72번) 대상자가 코로나19 때문에 애들이 못 오니까 밥맛도 없고 외롭네 라고 이야기할 때 공감적 반응은? 공감이란 상대방이 하는 말을 상대방이 관점에서 이해하고 감정을 함께 느끼며 자신이 느낀 바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못 오죠. 공감적 반응 아닙니다. 2. 우울해지니까 다른 이야기 할까요? 화제를 바꾸고 있지요? 따라서 아니고요. 3.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더 외로워요. 요양보호사의 감정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니고요. 4. 그동안도 잘 참으셨는데 조금만 더 참으세요. 공감적 반응 아니죠? 5. 매주 보던 자녀분들을 못 보시니까 마음이 허전하시군요. 맞습니다. 바람직한 공감은 상대방의 말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자신의 말로 요약해서 다시 반복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지문에서 대상자가 애들이 못 오니까 외롭다고 하고 있죠. 5번에서는 자녀분들을 못 보시니까 마음이 허전하시군요 라고 그 마음을 헤아려주고 있습니다. 72번의 정답은 5번. 매주 보던 자녀분들을 못 보시니까 마음이 허전하시군요. (73번)
침해 대상자가 목욕을 거부할 때 요양보호사가 나 전달법으로 반응한 것은? 나 전달법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추는 표현법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대상자의 행동, 그에 따른 영향, 나의 느낌, 나의 바람이 들어가게 됩니다. 바람. 1. 지금은 목욕하기 싫으시군요. 나 전달법 아닙니다. 2. 그럼 언제 목욕을 하면 좋을까요? 대상자의 의견을 묻고 있죠? 나 전달법 아니고요. 3. 목욕을 하면 기분이 상쾌해질 거예요. 목욕 후의 느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 전달법 아니죠? 4. 목욕을 하지 않으면 대상자의 행동이지요. 행동 나왔습니다. 가려울까봐 그에 따른 영향입니다. 영향 나왔고요. 걱정되어 나의 느낌입니다. 느낌. 생략된 나의 바람은 목욕을 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나의 바람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나 전달법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씻지 않으면 대상자의 행동이죠? 냄새가 나서 그에 따른 영향입니다. 사람들이 싫어해요. 나의 느낌이 아니라 사람들의 느낌을 말하고 있죠? 따라서 틀렸습니다. 73번의 정답은 4번. 목욕을 하지 않으면 가려울까봐 걱정돼요. 나의 바람은 목욕을 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나의 바람이 생략되어 있는 나 전달법 맞습니다. 정답은 4번. (74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실물,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한다. 몸짓, 손짓을 이용하고 대상자의 말하는 속도에 맞추어 이야기한다.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한다. 지문의 내용은 판단력, 이해력 장애 대상자와 이해력 장애 대상자와 이야기하는 방법입니다. 이야기하는 방법. 1. 행동장애 아닙니다. 2. 시각장애 아니고요. 3. 이해력장애 대상자와 이야기하는 방법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4. 진압력장애 아니고요. 5. 공간지각력장애 아닙니다. 74번의 정답은 3번 이해력장애. (75번) 주의력 결핍장애 대상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주의력 결핍장애란 주의가 산만하고 활동량이 많으며 충동성과 학습장애를 보이는 정신적 증후군이다. 1. 다양한 환경적 자극을 준다. 아닙니다. 줄인다. 주의력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줄인다. 2. 메시지를 큰 소리로 빠르게 말한다. 아니죠. 메시지를 천천히, 조용히 반복한다. 3. 한 번에 여러 내용을 명확하게 말한다. 아니죠. 명확하고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제시한다. 4. 익숙한 사물에 대한 내용으로 대화한다. 맞습니다. 구체적이고 익숙한 사물에 대하여 대화한다. 5. 목표에 맞는 복합적인 활동을 제시한다. 복합적인 활동 아닙니다. 목표를 인식하고 단순한 활동을
먼저 제시한다. 75번의 정답은 4번. 익숙한 사물에 대한 내용으로 대화한다. 76번.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할 때 지켜야 하는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톤이 높거나 큰 소리로 이야기한다. 아닙니다. 너무 큰 소리로 말하거나 목소리 톤을 높이면 대상자는 말하는 사람이 화가 난 것으로 여길 수도 있다. 따라서 목소리는 낮은 음조로 천천히, 차분히, 상냥하고 예의 바르게 하고 그때마다 대상자의 반응을 살핀다. 2. 네, 아니요로 답할 수 있게 질문한다. 맞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질문에 대해 답을 할 수 없어 좌절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왜? 라는 이유를 묻는 질문보다는 네, 아니요로 간단히 답할 수 있도록 질문한다. 3. 긍정형 질문보다 부정형 질문을 한다. 아니죠? 부정형 문장보다는 긍정형 문장을 사용한다. 4. 대화 시 여러 사람이 함께 참여하게 한다.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있으면 대상자와 조용한 장소로 가서 대화한다. 5. 과거 이야기는 피하여 현실을 지각할 수 있게 한다. 아니죠? 치매 대상자는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자신을 되찾고 불안한 감정을 가라앉힐 수 있다. 따라서 과거를 회상하게 유도한다. 76번의 정답은 2번. 네, 아니요로 답할 수 있게 질문한다. 77번. 발가락 골절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발가락 부위를 붕대로 압박한다. 안됩니다. 튀어나온 뼈는 직접 압박하지 않는다. 2. 부종 예방을 위해 파스를 뿌려준다. 아니죠? 냉찜질을 한다. 냉찜질. 부종 예방을 위해 냉찜질을 한다. 3.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온찜질을 한다. 온찜질 아니죠? 상처 부위에 냉찜질을 하면 부풀어 오르거나 염증이 생기는 것을 줄일 수 있다. 4. 손상 부위에 외형상 변형이 있는지 관찰한다. 맞습니다. 골절 시에는 손상 부위에 외형상 변형이 있는지, 심한 통증이 있는지, 손상 부위를 움직일 수 있는지, 손상 부위가 부어 있거나 출혈이 있는지, 노출된 골편이 있거나 손상된 피부에서 뼈 조각이 보이는지 잘 관찰해야 한다. 5. 크기가 넉넉한 신발을 신기고 걸어보게 한다. 안됩니다. 대상자를 안정시키고 절대로 스스로 움직이게 해서는 안된다. 77번의 정답은 4번. 손상 부위에 외형상 변형이 있는지 관찰한다. 78번. 질식 대상자에게 하임리히법을 적용할 때 구조자 손의 위치는 하임리히법이란 이물에 의한 기도 폐쇄를 치료하기 위한 복부 밀어내기 방법입니다. 구조자 손의 위치는 배꼽과 명치 중간입니다. 명치 중간. 배꼽은 라가 배꼽이죠. 배꼽. 명치는 가슴뼈 아래 한가운데 있는 오목한 곳을 명치라고 합니다. 명치. 배꼽과 명치 중간은 다 부분이죠. 정답은 3번. 다. 79번.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심폐소생술 중 자동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전원을 켠다. 맞습니다. 2. 패드는 대상자의 오른쪽 중간 겨드랑선과 왼쪽 중간 빗장뼈 밑에 붙인다. 아닙니다. 패드는 대상자의 오른쪽 빗장뼈 밑에, 오른쪽 빗장뼈 밑에 왼쪽 중간 겨드랑선에, 왼쪽 중간 겨드랑선에 붙인다. 패드는 대상자의 오른쪽 빗장뼈 밑에 왼쪽 중간 겨드랑선에 붙인다. 3.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가슴 압박을 지속한다. 아닙니다.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손을 뗀다.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4. 쇼크 버튼을 누르고 1분 후에 다시 가슴 압박을 시작한다. 1분 후 아닙니다. 즉시 쇼크 버튼을 누르고 즉시 다시 가슴 압박을 시작한다. 5. 심장 리듬을 5분마다 자동 분석한다. 5분마다 아니죠? 2분 간격으로 심장 리듬을 2분 간격으로 자동 분석한다. 79번의 정답은 1번. 심폐소생술 중 자동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전원을 켠다. (80번)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분당 60회의 속도로 가슴을 압박한다. 60회 아닙니다. 100에서 120회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가슴을 압박한다. 2. 얼굴을 옆으로 돌려 기도를 개방한다. 얼굴을 옆으로 돌려 아니고요. 기도를 개방한다가 아니고 기도를 유지한다. 대상자가 반응을 하지 않고 의식이 없으면 구강 내의 혀를 지탱하는 근육이 이완되어 기도가 폐쇄될 수 있기 때문에 반응이 없는 대상자에게는 기도 유지가 필요하다. 방법은 얼굴을 옆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구조자의 한 손을 대상자의 이마에 올려놓고 손바닥으로 대상자의 머리를 뒤로 젖힌다. 다른 한 손으로 턱 아랫뼈 부분을 머리 쪽으로 당겨 턱을 위로 들어준다. 3. 양팔이 팔꿈치를 곧게 펴서 가슴을 압박한다. 맞습니다. 구조자의 체중을 이용하여 압박하기 위해 양팔이 팔꿈치를 곧게 펴서 가슴을 압박해야죠. 4. 대상자의 가슴이 약 2cm 눌릴 수 있게 살짝 압박한다. 2cm 아니고요. 살짝 압박 아닙니다. 대상자의 가슴이 5cm 눌릴 수 있게 체중을 실어 깊고 강하게 압박한다. 5. 반응 확인, 가슴 압박, 도움 요청, 기도 유지 순으로 실시한다. 가슴 압박과 도움 요청이 반대로 됐죠? 반응, 확인, 도움, 요청,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순으로 실시한다. 80번의 정답은 3번. 양팔이 팔꿈치를 곧게 펴서 가슴을 압박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실기시험은 18문제까지 틀려도 합격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출분석 실전 모의고사 55탄 필기시험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커다란 힘이 됩니다. 아유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